안녕하세요, 박경래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원 청약 실수. 투기 가열지구에서 세대주로 청약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간과하시고 세대원으로 청약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가장 많았습니다. 세대원으로 청약하면서 잘 모르고 세대주로 신청해서 당첨된 경우에 부적격자로 당첨 취소가 되겠죠. 아파트 모집 공고일 전에 세대원을 세대주로 바꿔줘야 되는데 깜빡하고요, 모집 공고일 이후에 세대원을 세대주로 바꿔도 당첨이 취소됩니다.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였어요. 두 번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계산 실수. 출산이나 육아휴직에서는 소득 산정에 주의해야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부부 합산 소득 공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전이요, 세후요? 세전 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해야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달라진 소득을 생각하지 못해서 청약에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에 청약 신청하면 휴직급여가 아닌 정상급여로 소득을 계산해야 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3인 기준 약 648만원 이하예요. 그래야 우선 공급을 받습니다. 이때 휴직급여로 소득을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소득 기준이 120% 이하라도 정상급여로 계산하게 되면 소득 기준을 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주택 보유수 판단 실수. 주택 보유 숫자를 잘못 계산해서 당첨 취소된 사례가 많았어요. 우선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자로 신청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유주택자였어요. 완공된 아파트가 없더라도 본인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한 거죠. 주택의 경우 공유 지분만 소유해도 역시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고요. 예를 들면 처제나 처남이 같이 살면서 세대원으로 돼 있는데 처제 처남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유주택입니다. 세대원 주택 보유수를 계산할 때 외에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네 번째, 세대원 중복 당첨.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사례가 네 번째로 많았는데요. 지난 5년 이내에 세대원이 청약 당첨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경우였어요. 세대주가 청약했다가 당첨이 됐는데 그 전에 세대원 당첨된 걸 잊어버렸던 거죠. 이런 경우도 당첨 취소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같은 아파트에 청약했다가 동시에 당첨된 경우도 중복으로 봅니다. 참고로 동시 청약한 둘 중 한 명만 당첨됐을 때 만약에 세대주가 당첨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대원이 당첨이 됐다면 아까 우리 맨 첫 번째 했던 거 있죠? 세대원 청약 실수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이 취소됩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당해지역 거주 요건 위반 시. 당해지역 1순위 청약 신청 조건인데요, 그 거주 요건을 위반한 사례가 5위였어요. 청약 신청자는 분양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당해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걸 못 본 거죠. 이런 경우에도 취소가 된다는 거죠. 거주기간 요건을 채웠는데 이럴 때 해외에서 여행이나 출장으로 같은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하면 해외에 거주한 거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요즘 무순위로 줍줍줍이 유행이죠. 그만큼 부적격으로 청약이 당첨되고도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소중한 청약 통장 제대로 사용해서 당첨돼야겠죠. 이제부터는 청약하면서 실수하지 않으시겠죠?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내용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 좋은 강의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